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임희용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일 겁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상사에 이르기까지 사람 한 명 한 명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사회가 되고 또 그 사회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100세에서는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인간관계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83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비전 강사 최종영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 20대에는 120세 기대 수명이 120세라고 하죠.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이유에는 첫 번째는 또 식품 영양이 좋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 서술이 좋아졌고, 세 번째는 건강에 관심이 본인 스스로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살아감에 따라 인간관계가 좋아졌고, 이에 반해서 또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었죠. 퇴직 연령이 1955년에 63년도에 700만 명이 세워지면서 베이비부스의 세대가 되어지면서 퇴직 연령이 남자 55세가 되고 여자분은 51세가 되면서 남는 세월의 50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혼자 남아서 살기에는 조금 사회 문제가 노출되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 또 시기에는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는 또 나름대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계가 삶의 질을 만든다는 그 주제를 놓고 부분마다 또 관계나 논리나 정리를 드리는 거는 제 경험에서 드리는 나오는 그 의견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어디에 행복을 느끼느냐, 행복하고 싶냐, 그거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그 아픔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실업에, 그 시련에, 그러니까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 청년 실업에 그 시련을 겪은 또 청년들은 물론 돈이라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낯선 곳에 또 가치를 두는 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최근에 어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소규모의 그 25세의 젊은 20대, 40대, 그리고 50대, 또 60대 한 5명의 정도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떤 조건이냐 이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생기발랄하고 젊은 세대 25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연코 엄마 세대를 봐서, 부모 세대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40대는 아마도 이혼을 하신 엄마의 두 자녀를 둔 엄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50대 가정은 건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60대가 아직 멀은 저로서는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나이에 따라서 중년의 가정으로 점점 가기에는 가정이 이제 또 필요하고, 가정이 이제 행복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점점 나이에 들어서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부모로부터 관계라는 그런 울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배꼽되는 순간부터 고유한 각자의 운명 속에 연대 책임이 아닌 자유의 고유한 그런 주체의 운명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상부상조의 관계로부터 운명적으로 시작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고 봅니다. 엄마라는 사람의 그 시우로부터 마치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듯 걸음마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으로 각기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독립을 못하고 나면 때로는 이제 번거롭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로는 이제 뭐 캥거루 사랑도 있고 하지만 결론은 부모는 해바라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하지 않으면 뭐 조금 그런 불편한 관계도 하지만 끝까지 해바라기 사랑이 되고 요즘의 세대의 부모는 이제 많이 바빠지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조금 현명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부담스럽고 자식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짐이 된 줄 알기 때문에 각자 바빠지고 또 제3들 받느라 바빠집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철저한 이해관계에서 보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혈연, 지연, 학연, 운종을 과시하는 능력 세계의 존재 관계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실함에서 시간은 더디더라도 또 어쩌면 성공적인 관계 회복도 합니다. 이 속에서 자기만의 성장과 자기만의 속성을 마음껏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과 다양한 인간계의 집합체를 체험하며 살아남는 어떤 그 최고의 살아남는 법을 체득하고 상사와의 관계, 부하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협력자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고객과의 관계, 그거를 유연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타고난 어떤 그 자기 안타나의 어떤 직감과 시행착오 속에 단련된 훈련으로 한 단계씩 사회에서 원하는 그런 로봇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참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자신을 가끔은 발견하고 그조차도 무뎌지고 잊혀갑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행복이 어떤 것인지 이미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퀴달린 열차의 기장이 돼서 달려갑니다. 그 고익을 싣고 달리기에 뒤로도 갈 수 없고 어쨌든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죽을 각오를 뛰어내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 죽으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죽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전쟁처럼 그렇게 인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엔 선의의 경쟁자라지만 늘 의열이 있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또 뭐 절망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임을 보이지 않는 잔인한 경험을 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싫었고 지기 싫었고 그런 직장생활 30년을 했고 이것이 사회 인간관계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넷째는 이웃관계가 있습니다. 스쳐 오고 가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만나면 반갑고 안 보면 궁금하지 않고 안 보여도 찾지 않고 그런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녹아있는 친구가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감성을 알아주는 동료나 후배가 있고 이들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 또 숨쉬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이들이 찾으면 저는 밤이라도 언제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하게 바라는 것도 없고 특별하고 기대는 것도 없지만 어떤 상황에도 오해함이 없이 오해됨이 없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냥 대변해주고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 지울 수 없는 인연이 있죠. 이거는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인연이 있습니다. 참 어쩌자고 이런 인연을 맺은 건지 참 고달프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무작정 사랑 하나만으로 결속한 관계. 신혼 시작한부터 낭만이었고 없는 게 낭만이었고 사랑이었고 진실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지 않고 사느라 20년을 살았고 그렇게 50줄이 돼서야 서로가
각자의 생활로 살답게 살지 않았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의 결혼으로 사위와 손주가 더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알았고, 아직 건강이 허락한만으로도 감사함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의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궁금하고, 이제야 내가 남편이 어떤 점을 존중하고 어떤 점이 사랑해야 되는지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우자의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20대의 무조건적이었던 애정의 자리를 배려로서 지지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남은 세월의 우정 같은 그런 부부관계, 알든 모르든 서로 잘잘못을 알게 모르게 있었던 그 잘잘못에 덮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지금의 부부의 관계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지 않고 살았던 그 교만과 자만은 욕망이었고,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인간관계로 다 잃고 나서야 깨달음으로 온 것이었음을, 본론에서 말하는 관계가 인간의 삶을 질을 만든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듯한 남편과의 친구와의 관계, 후원의 동력자, 그런 관계입니다. 이 수많은 인간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어떤 만남은 지속되고 어떤 만남은 걸러지고 어떤 만남은 관리되고, 인생의 산막에 지금쯤 공통적인 모두가 고민하고 살펴보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즈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1955년 1963년 1세대 배분 세대의 경제적인 특징으로 경제 일꾼이고 가정적으로나 전환시대에 낀 세대, 심리적 자원으로 도전의 성취를 갖고 있고, 또 그런 세대에서 우리는 경제의 공황의 끝자락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도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전형적인 모델의 삶으로 단맛과 쓴맛을 골고루 본 사람으로 부동산 경기와 실패로 제 잘못맛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살짝 또 어떤 환경의 탓인가 하고 또 위로도 하지만 어쨌든 판단 미숙인 것만은 확실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오랜 직장을 잘하고 바른 생활했던 살게 흔히 말해서 잘 나갈 줄 알았죠. 그래서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교만이랄까, 어떤 그런 시대의 불안감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잘못된 관계 설득으로 은행을 자발적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실하고 충성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내게 그런 진실이 다 통할 줄 알았죠. 진실만이 다 알아줄 것 같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에 그야말로 사기의 연속으로 하여튼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연속된 악연으로 저로선 마음이 상투투성이었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됐고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아까 6번째 생략한 악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열고되는 관계가 서로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듭된 정체성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고 정체성을 지켰고, 그것도 나름대로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염려되고 미안한 것은 당당한 자식한테 보여지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자식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면서도 나를 모범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던 그 관계를 딸아이까지는 본의 아니게 선의적으로 가정한 성공을 강요한 자식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마도 이런 자식과의 관계를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아마 돈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한 말로 돈이 인격이다. 나이 들면 입은 닫고 돈지갑만 열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100만 원의 가치, 또 부자의 100만 원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의 100만 원 가치,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100만 원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안 빌려줘도 부자에게는 줍니다. 이렇듯 형제가, 이웃관계가 돈으로 이어지고 돈으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참 관계를 알게 됩니다.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참관계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정체성, 모범생들이 세상을 리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어떤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나다움이 어떤 건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나를 발견한 이들은 한번 이거 보시죠. 나를 발견하는 일, 과거에 칭찬받는 일, 성공 경험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일, 아주 행복했던 순간 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나답게 만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로 합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글씨나 소리에 담긴 긍정적인 파동은 좋은 성질로 물질로 바뀝니다. 나를 나답게 만든 일의 순간을 긍정적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하루에 10m를 기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비임을 깨닫게 된다면 고치를 벗어나 나비가 되는 순간 10km를 날아가는 것은 거뜬한 일입니다. 자, 가치는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은 그 결과를 지배합니다. 소중한 가치가 사라지면서 존재 가치 상실과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사는 이유가 있고 관계성의 존중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자, 관계성의 중에서는 경청, 배려, 신뢰, 믿음, 존경, 사랑. 자, 경청은 공감입니다. 말하지 않는 말, 귀 기울임입니다. 자, 신뢰, 존중, 나를 위함과 신뢰, 믿음, 경제적인 것입니다. 사실 신뢰, 믿음의 경제적인까지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거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경제적인 돈은 있고 사람이 있는다. 이거는 신뢰가 아니고 거래죠. 자, 마지막으로 존경은 사랑입니다. 자, 다만 오늘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설레임, 지적 호기심입니다. 오늘의 날씨, 만남, 시간, 모습, 대화, 온몸의 의미, 적어도 나중은 없다. 다음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설렘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멋지게, 오늘 같은 날 멋진 날로 살자. 오늘의 날씨, 오늘의 만남, 오늘의 사람, 오늘의 시간을 나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어울리는 옷을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가방을 들고 오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를 서로가 주는 시간임을 멋지게 살고 적어도 오늘 맞닥뜨리는 시간의 만남의 주제는 없다. 내 청춘이 그것은 나를 위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렵니다. 주제는 관계였습니다. 결국은 솔직함입니다. 인간적인 솔직함, 진솔함입니다. 때로는 죽고 못 살 것 같은 인연의 사랑도, 또 백년의 부부도, 이웃 간, 동료 간, 친구 간 나누었던 친부도, 그 어떤 관계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아침이 있으면 밤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오고 음양이 변하듯이 때려서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면 음이 오고 양이 오면 다가 오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인연이 악연이 오고 악연이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릇을 인정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관계에서 다툼은 적어지고 100세를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싸우지는 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만남을 준 인연에 감사하고 오늘 만날 인연의 설렘을 기대하고 또 오늘의 관계를 설렘으로 기대하고 호기심으로, 지적 호기심으로 채워가면서 오늘의 관계의 주제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경영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되지만 그 힘든 경험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상대방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